제 솔직히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안타깝다. 도대체 누가 어떤 연유를 했길래 오늘날 세종시 문제로 해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이게 아마 경제적 가치, 경제적 비용으로 따진다면 아마 엄청난 비용이 아마 지금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것이 주로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왜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낳게 됐는지를 저는 먼저 좀 짚어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그 추진 전략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 문제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앙 보수가 수정해야 된다. 또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거에 대한 합의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저 최근에는 한술 때 떠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물론 해결 방법으로는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투표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 그 다음에 국론 분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국민투표를 한번 간다고 쳐봅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쪽에서, 또 원안을 수정안을 찬성하는 쪽, 수정안을 또 반대하는 입장, 그야말로 이거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이제 분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해결은 이 세종시 문제 해결, 이 하나는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런 또 그런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에 있기에 여기에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세종시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옆에 김은경 박사님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어찌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또 특히 공공기관들을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이게 그야말로 분산, 어느 기관은 어느 지역에는 뭘 줬으니까 다른 지역은 뭘 주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할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종시만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칙이나 추진 전략 없이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다 보면 우리 국가는 이 지역 문제, 지역 발전 문제 하나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공동 분열과 경제적인 비용을 치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도 이제 민간에서 이런 관련된 이런 일을 하다가 과거 정부에 김대중 정부 때 저도 5년 동안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정부 정책을 추진해 봤던 사람인데요. 그때 5년 동안 정부 정책을 제가 느끼면서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가 했던 바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급격하게, 너무 급진적으로 또는 급조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시간적 투자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민의가 모여지고 그 모여진 방향으로 정책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5년 단임제의 한계입니다. 5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대통령이, 아마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도 5년 단임제 하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급조되는 감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인한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정부 그랬고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현 정부도 세종시 문제 하나만 놓고 이 세종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냐,
국민투표를 붙이든 어떠한 해결 수단을 가지고 세종시 문제는 풀 수 있을지언정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현 정부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면 과거에 가장 우리 지금 세종시 문제를 낳게 된 노무현 정부 한번 살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균형 발전, 그림은 맞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그림은 찬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만 발전해야 될 게 아니라 지역들도 다 발전해야죠. 특성에 맞게끔. 하지만 그 말은 균형 발전이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균형 발전의 추진 전략은 저는 완전 점수를 줄 수 없는 제로에 가까운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그림으로 발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지역별 산업단지를 우리 육성하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산업단지 중에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둬가지고 과시적인 성과, 그걸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제대로 된 뭔가 과실을, 열매를 딴 산업단지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미 과거에 정부 주도적인 지역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많은 정책에서 검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림을 또다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라는 그 큰 틀하에 공공기관까지도 각 지방에 이전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문제 역시 세종시만의 문제를 하나 놓고 세종시의 그림을 이렇게도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그려봅니다. 그럼 A, B, C, D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림수 중에 어느 것이 국민적인, 예를 들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냐면 근원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정책에 있어서 이미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에 맞는 지역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기 지역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 성장 모델이 정부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검증이 되어지고 타당성이 입증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지역이 발전되는 이러한 모델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의 근본적인 컨셉이지,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해서 그 지역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해서 그 지방이 절대 육성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세종시의 답을 찾기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어떠한 컨셉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시 인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모습 없이 세종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세종시 문제를 풀려면 탑다운식 어프로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현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만 갑니다. 그 문제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목이 아파요. 근데 목이 아픈데 목 아픈 데에 대한 어떤 처방만 받고 치료만 한다고 해서 목은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 처방으로 인해서 그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목이 아프면 근원적으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몸의 구조적으로 어디에서 원인이 있어서 이 목이 아픈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